자, 오늘은 몰과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몰과 질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1몰의 물질을 모아놨을 때 그 물질의 질량을 우리는 몰 질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몰 질량이라는 것은 화학식량의 그 물질의 화학식량의 숫자의 크기는 같고 거기에 g이라는 단위를 붙인 것과 같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경우 그 화학식량 이 몰 질량에다가 그것이 몇 몰만큼 있는지 그 몰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질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단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몰 질량이란 것은 1몰당 질량이기 때문에 1몰의 질량이 몇 g이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얘가 1몰당 질량이 만약에 12g인 탄소가 있다고 하면 이 물질이 2몰이 있을 경우 그 물질의 질량은 얼마가 되죠? 24g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퍼몰이고 곱하기 몰이기 때문에 이 몰 단위와 몰 단위가 생략이 되고 그래서 남는 것은 바로 질량 단위인 g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질량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몰과 질량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몰과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가 몰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액체나 고체의 경우 자, 1몰의 부피는 물질마다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고체의 경우에는 물질을 다룰 때 주로 질량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질량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그 물질의 양을 측정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체의 경우는 질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기압 상태 하에서는 부력도 감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체의 물질의 고유의 양인 질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인 부피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액체의 경우는 질량도 사용하고 부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 1몰의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도씨 1기압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가상적인 개로 부피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0도씨 1기압 상태에 있는 이 상자에 기체를 담아 보겠습니다. 그때 이 기체를 1몰만큼 담겠습니다. 우리가 1몰이라는 것은 묶음 단위라고 그랬어요. 몇 개를 묶었을 때 1몰이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를 여기다 담았다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체 분자는 0도씨 1기압에서 분자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분자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 분자 운동이라는 것은 기체 분자가 스스로 열 운동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외부 벽면을 충돌하면서 기체의 압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즉 외부의 1기압 상태인 압력과 내부의 기압 상태가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이때의 이 상자의 부피를 보면 이 1몰이 들어있는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1몰이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는 측정해 봤더니 22.4리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부피 안에는 기체의 종류, 분자량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수의 입자수가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때 그 기체가 가지는 부피는 또는 분자수는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자, 가상의 상자 안에 1몰의
기체 분자를 집어넣어 놓게 되면 그 기체의 부피는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항상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몰의 부피 줄여서 몰 부피라고 부릅니다. 즉 1몰당 기체 1몰당 그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를 갖는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입자수와에만 연관이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분자가 1몰이 있습니다.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수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은 1이므로 분자 2개가 모여서 된 원자는 수소 원자가 2개 있으니까 2가 되겠죠. 이때 이 질량은 수소 분자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또는 분자량에 g을 붙인 것이므로 2g이 됩니다. 자, 1몰의 수소 분자는 1몰이니까 이만큼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분자 수가 되겠죠. 자, 이만큼의 기체 분자가 모여 있을 때 그 기체의 부피는 1몰의 부피니까 22.4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산소 1몰을 모아놨습니다. 질량은 32g으로 16배 증가합니다. 하지만 산소 원자 2개가 모여서 된 이 산소 분자는 1몰이므로 이 분자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다는 얘기겠죠. 그때 이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몰이니까 이만큼 개수, 이만큼의 부피. 이산화탄소도 1몰의 분자량을 이만큼 입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기 때문에 부피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아보가드로 법칙의 예로 들어보면 같은 부피 안에 상자가 있으면 그 부피 안에 수소가 5개 들어있다. 수소 분자가 5개 들어있으면 똑같은 부피 안에도 마찬가지로 산소도 5개, 암모니아도 5개, 이산화탄소도 5개의 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그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22.4리터의 부피를 갖더라. 자, 그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입니다. 그러므로 기체의 부피를 계산할 때는 자, 1몰당 22.4리터이기 때문에 기체가 2몰이 있을 때는 그 기체의 부피는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기체의 부피는 2몰이 있을 경우에 44.8리터가 되더라. 자, 이것을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기체의 양, 즉 몰수를 구할 때는 몰수는 보통 소문자 m으로 많이 나타내니까 m으로 나타내 보면 몰수는 1몰의 부피분의 바로 기체의 실제 부피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얘는 리터, 단위가 얘의 단위는 리터 퍼 몰 되고 리터와 리터가 생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위는 몰만 남아서 바로 몰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지금 0도씨 1기압 상태를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0도씨 1기압 상태는 우리가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라고 해서 STP 이니셜로 표시합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표준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77쪽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체 분자량 구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X 부피가 5.6리터라고 했습니다. 이때 질량이 4g이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기체 5.6리터가 가지는 이제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몰수는 자 1몰의 부피 22.4리터 퍼 몰, 1몰당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기체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5.6리터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체의 몰수는
몇 분의 몇이 되냐면 바로 4분의 1몰이 되는 것입니다. 즉 0.25몰의 기체의 양이 있더라. 여기에 기체의 개수를 구하려면 바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바로 입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서 계속 기체 일몰의 질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일몰의 질량이라는 것은 기체를 1몰만큼 모아놨을 때 그 녀석의 질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즉 기체를 얼마만큼 모아놓는 것이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놨을 때 그 녀석의 질량이 얼마냐고 묻는 것인데, 이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가지고 있는, 표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부피는 22.4리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옮겨서 얘기하면 기체 22.4리터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1몰의 질량이라는 것은 몰에 대한 질량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몰 질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몰 질량이라는 것은 분자량이나 화학식 양에 뭐만 붙인 거냐면 그람만 붙인 것을 얘기하죠. 자, 이 관계를 총 정리해서 얘기해 보자면 기체 1몰의 질량은 그 기체 22.4리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을 얘기하고, 즉 이게 1몰의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분자량에 그람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기체 분자의 양, 분자수, 질량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표준 상태에 있는 질소 기체 5.6리터에 들어있는 질소 분자의 양과 분자수, 질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몰을 모아놨을 때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 녀석의 현재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게 아니고 5.6리터입니다. 5.6리터. 자, 1몰일 때 22.4인데 현재는 5.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1몰의 부피, 몰 부피분의 현재 이 녀석 기체의 부피를 나눠주면 바로 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체의 부피를 이용해서 몰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때 이 분자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려면 1몰의 부피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현재 1몰이 아닌 0.25몰만 있으므로 몰수에다가 1몰당 개수를, 즉 아보가드로 개수를 곱해주면 0.25몰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량을 구해 봅시다. 자, 분자량이란 것은 즉 몰 질량을 얘기하고, 그때 이 몰 질량이 28g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뜻은 1몰당 28g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녀석은 1몰이 있는 게 아니고 0.25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를 곱해주면 현재 5.6리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을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관계들을 우리가 몰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해보면,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현재 있는 물질의 질량을 그 물질의 화학식량으로 또는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아보가드로 숫자로 현재 있는 입자의 개수를 나눠주면 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몰의 부피, 즉 22.4리터인 1몰의 부피로 현재 기체의 부피를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몰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관계가 바로 몰과 부피, 그리고 질량, 그 다음에 분자수를 다음과 같이 몰수로 변환하는 방법이니까 꼭 반드시 잘 기억해 두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밀도라는 것은 이미 중학교 때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밀도는 우리가 보통 D로 많이 표시하죠. density. 자, D로 표시하는데 이 밀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질량을 선생님이 M으로 쓰지 않고 앞에와 통일하기 위해서 W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이 말 뜻은 밀도의 뜻은 단위 부피라는 1ml 또는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의 질량이 얼마나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값으로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밀리리터당 몇 그램 들어있냐 또는 리터당 몇 킬로그램 들어있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의 경우는 부피당 질량이 킬로그램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체는 주로 리터당 몇 그램 들어있냐 이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표준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냐면 기체 1몰의 부피는 이미 정해진 상수값입니다. 그 부피가 22.4리터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값은 어떤 기체든지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것입니다. 자, 기체 1몰의 질량은 원자마다 질량이 상대적인 질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이때 분자량에 g을 붙인 게 바로 1몰의 질량인 몰 질량이 되죠. 결과적으로 기체의 밀도는 자, 1몰의 부피인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분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분자량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22.4리터는 1몰의 부피는 고정된 값이라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수인데 자, 분자량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분자량이 커지게 되면 그때 그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밀도와 분자량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A라는 기체가 있고 B라는 기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의 밀도비는 바로 곧 뭐로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A라는 기체의 분자량과 B라는 기체의 분자량의 비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단위환산 물질의 양에 대한 변환인자를 사용할 때 매우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섬집중 부분은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들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살펴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환인자로서 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방금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몰은 기체의 부피와 몰의 관계를 우리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바로 몰 부피인 22.4리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체의 부피를 몰로 바꿀 때는 여기 부피를 몰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몰을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화학식량이 필요하고요. 질량을 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질량을 이 화학식량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몰을 가지고 입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고 반대로 입자수를 몰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눠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질의 양, 즉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몰의 질량, 즉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을 물질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보가드로 숫자를 가지고 입자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몰 부피를 가지고 기체 부피를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몰수인 물질의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밀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밀도는 자, 질량과 부피를 상호 변환할 수 있는 변환 인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계를 이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잘 밀도와 질량과의 관계, 부피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몰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